최근 중국이 노골적으로 한국의 역사를 편입하는 동북공정도 부족해 김치를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김치공정, 그리고 한복도 중국에서 전해진 옷이라는 한복공정까지 다방면에 걸친 한국 문화 훔치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사태를 지켜보던 한국 가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진행된 제63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BTS는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으나 아쉽게 수상자로 호명되지는 못하면서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출신의 가수가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시상식에 노미네이트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한 성과였죠. 그런데 BTS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배가 아프고 속상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사실 중국 정부에게 있어서 BTS는 자신들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 발언들을 일삼아 왔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누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팬층이 두터운 데다 자칫 BTS를 건드렸다가는 전 세계 아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요.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 BTS를 못마땅해 하는 것일까요? 그 시작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TS의 멤버 슈가는 6월 어거스트 D라는 이름으로 믹스테이프를 발매하며 데치타라는 신곡을 발표했는데 그는 국악을 단순히 차용하는 것에 넘어서 1984년 버전 데치타를 직접 선택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에는 한복을 입고 직접 출연했는데요. 그 뮤직비디오에서 슈가는 왕과 거지라는 1인 2역을 맡으며 그에 걸맞는 의상을 입었는데 왕으로 분했을 때는 골룡포를 떠올리는 한복을, 거지로 분했을 때는 삿갓에 허름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외국 팬들에게는 되게 생소하면서 멋지게 보였던 듯 합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2억 회를 넘어섰죠. 그러다 10월이 됩니다. 2020년 10월 초 방탄소년단은 코리아 소사이어티로부터 벤플리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제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에서 활약한 벤플리트라는 인물을 기념하는 상으로 그는 한국전쟁에서 공군 파일럿으로 활약하던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음에도 미 8군 사령관으로서 한미재단을 설립하고 현재 육군사관학교 건물을 세운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BTS가 이 상을 수상한 후 우리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 그리고 많은 남성과 여성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죠. 이 수상소감이 전해진 직후 중국에서는 언론이고 네티즌이고 나서서 BTS가 중국군의 희생을 무시했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군의 고귀한 희생과 존엄이 무시당했다고 말했고 환구시보는 글로벌 아이돌인 BTS가 정치적인 발언을 앞세워 중국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오히려 불길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에서 미군은 침략자였는데 BTS는 미국의 입장만 고려했는데 실제 한국전쟁은 다수의 중국 군인들이 희생된 전쟁이라고 말했죠. 사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가 이렇게 보도하고 논란의 불씨를 키우자 오히려 전 세계 언론들이 앞다퉈 중국의 치부가 드러났다며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논란은 세계 2위 경제강국이라는 중국이라는 벽 앞에 정치적인 지뢰가 깔려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즈는 BTS는 한국 전쟁의 희생자들을 추모했는데 중국의 편협한 민족주의 앞에 희생됐다. 악이 없는 선의의 수상소감을 중국 네티즌들이 공격한다고 보도했죠. 세계적인 언론사로부터 이런 여론이 일자 중국 정부가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중국판 트위터라 불리는 웨이보 검색 순위에서 순식간에 사라졌고 외교부 대변인은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중국이 추구해야 할 일이라고 논평하면서 과도한 집단적인 분노는 자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도 그렇고 2020년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들을 때린다며 강하게 반응했고 중국 내 반미 감정은 극에 달했죠. 이런 여론을 형성한 후에 한국전쟁은 항미 원조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는데요. 즉 한국전쟁은 미국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중국을 위협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정의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을 도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젊은 세대는 시진핑의 과도한 애국주의를 그대로 교육받을 수밖에 없어 미국에 대한 집단 분노가 형성됐고 미중 무역전쟁은 그 애국심의 발로가 되었는데 방탄소년단이 한국과 미국이 중공군과 인민군에 맞서 고난을 극복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니 언짢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중국 내 많은 기업들이 BTS 지우기에 나섰지만 BTS는 쉽사리 지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게는 반갑지 않은 손님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복 공정에서도 BTS가 나서 또 한 번 난감해진 중국 정부입니다. 중국에서 한복은 중국 의상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건 11월 중순입니다. 유명 배우 슈카이에 의해서죠. 특히 올해 들어 코로나 영향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큰 인기를 끌어 새로운 한류의 주역으로 떠오르자 한복을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듯합니다.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이 유례없는 흥행을 세우면서 한국식 전통 의상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여기에 블랙핑크가 신곡 How You Like That을 발표하면서 한복을 무대 의상으로 선택해 한복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12월경 미국의 패션 잡지 코스모폴리탄과의 인터뷰에서 기자는 방탄소년단에게 가장 좋아하는 무대 의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RM은 한복이라고 말했고, 정국 역시 아이돌 부를 때 입었던 한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에 게재되어 조회수 590만을 기록하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 인터뷰 영상에는 중국 네티즌들이 달려와 BTS 빌보드 1위 축하 메시지 남기지 마라라든지 중국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반응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전쟁 발언에 이어 한복 발언이 이어지자 중국 내에서는 대놓고 중국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BTS에게 강한 반감을 표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한복 논란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한복이 넷플릭스, 블랙핑크의 인기에 힘입어 핫템으로 떠오르던 와중에 중국의 한 게임 회사는 샤이닝 니키라는 패션 스타일링 게임을 출시합니다. 이 게임이 한국에 출시되는 기념으로 한복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발표하자 여기에 중국인들의 반발이 시작됩니다. 한복은 중국 옷인데 왜 한국 출시 기념으로 판매하느냐고 말이죠. 이 게임 회사의 공지를 읽은 한 중국 네티즌은 한복은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입던 의상이기 때문에 이는 곧 중국의 의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 회사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아이템을 판매 중지한다면서 공식적으로 중국의 동복 공정을 옹호한다는 답변을 내놔 한국 네티즌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한복 공정은 동북 공정의 일환인 것이 확실합니다. 역사적으로 분석행위나 문화 대혁명을 통해 많은 중국의 역사가 사라져버리자 중국은 노골적으로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동북 공정이죠. 조선족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그 끝에 자리한 고구려가 중국 영토였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강제로 편입시키는 중인 겁니다. 이런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한복도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더불어 중국의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쩍 한복을 입고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졌죠. 중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일제히 한복을 맞춰 입고는 아리랑에 맞춰 춤을 추는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만행을 저질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런 무모한 역사 훔치기 작업 때문에 그동안 쉬쉬하던 연예인들이 직접 나서서 한복은 한국 것이라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쉽게 포기할 수 없고 그들이 속한 소속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동참했는데요. 우선 래퍼 이센스는 인스타그램에 한푸 아니고 한복이야 이 미친 도둑놈들아 뻔뻔하게 라며 글을 올렸다가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테러를 감수해야 했고, 송가인 역시 김치도 한복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90년대 투투로 활약했던 황혜영은 김치 한복을 자꾸 니네 거라고 하면 중국 만리장성을 우리 집 뒷담이라고 우겨도 되겠지라며 다소 재치 있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역배우 출신의 김소연은 지난 설날을 맞아 인스타그램에 한복을 입은 사진을 게재하며 인사를 전했는데,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전통 문화를 홍보해줘 감사하다거나 중국 전통 의상을 입어줘서 고맙다는 등 터무니없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복공정은 국가 주도 사업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황당한 우기기에 불과합니다. 최근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발돋움하자 그 우기기 현상은 더욱 심화됐죠. 중국이 문화 주도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발악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치나 한복, 설날이 한국 고유의 문화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중국 네티즌들을 자극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유치한 우기기의 끝은 결국 수치심으로 맺어집니다. 미래 언젠가 이 글들을 보게 될 자신들의 후손들이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